그러니까 애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걸 캐치해서 야 이거 신박하다. 야 얘가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런 대화들이 소재가 되는 거죠. 학교에 관련된 글을 쓰니까 민원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서 그 민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엄격히 지켜줘야 된다.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 거냐 뭐 왜 그걸 난장판이라고 생각하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나. 예, 저는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27년째 가르치고 있는 서부원이라고 하고요. 오마이뉴스에서 시민 기자로 활동한 거는 2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오마이뉴스라는 게 제 기억에는 2000년 그때 모든 시민은 기자다. 그러니까 그 시민 기자들을 소개하는 란을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그래서 알게 됐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1998년 3월 1일자로 여기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 광주생 아주 타지 사고 묻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얘들을 만나보니까 되게 가르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내 천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한 5년쯤 지나니까 쉽지 않네. 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은연중에 어떤 그 뭐랄까요. 자꾸만 제가 어떻든 학교에서 막 겉돌고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런 차에 그 제 스트레스를 한번 글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반응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받지 못했던 공감 그걸 해주네?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더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쓰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고 꽤나 썼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한 1400개 정도를 썼더라고요. 1400 몇십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 기사는 다 알아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전 대통령에 관련된 건데 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서결이 형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 그렇게 불러요. 서결이 형. 애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바로 잠깐만 너 뭐라고 하면서 쓴 기록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정기적으로 쓰는 칼럼의 제목이 아이들은 나의 스승인데요. 애들이 보여주는 행동 이런 걸 하나하나를 보면 저한테 이게 깨달음을 줘요. 야 이거 신박하다. 야 얘가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면 그 내용을 왜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막 물어보면 이제 그런 대화들이 소재가 되는 거죠. 애들과의 이 소통 속에서 나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좀 성장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사실 학교에 관련된 글을 쓰니까 민원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서 그 민원은 이제 자주 받으니까요. 별로 겁은 안 나요. 다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나. 대개는 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엄격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뭐 정치적인 그 표현이 금지되다 보니까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학교에서. 지금 애들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3들은 대부분 지금 한 절반 이상이 투표권을 갖거든요. 근데 막 대선에서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난 누구를 지지해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공약에 대해서 그러면 노 코멘트야.
말할 수 없어.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세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교사의 글은 마땅히 아이들과 때려야 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소통하는 그 내용이 기사화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바람직할 뿐더러 저는 선생님들 글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보고 싶냐면 다양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고, 또 뭐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또 아주 작은 소규모 학교의 어떤 선생님들의 글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곳에서 아이들과의 생활, 그걸 알고 싶고 공유하면 뭔가 뭐 교육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지금 교육에 온갖 시달리는 어떤 문제들의 해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픈 대목인데요. 제가 지금 55인데 내일 모레 56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이 생명인데 목이 좋지 않고요. 목만 안 좋으면 되는데 눈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돋보기가 없으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다가와서 선생님 이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미안하다. 잠깐 돋보기를 갖고 올게. 눈이 감길 때까지 쓰겠습니다.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써야죠. 절반이죠. 제 삶의 절반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들고 나서는 절반을 같이 한 동반자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자극의 가장 중요한 자극이 저는 오마이뉴스라고 보는 거죠. 저를 만약에 나중에 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저는 교사였고요. 오마이뉴스와 함께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 제 자아성찰을 도와준 제 친구.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소개할 거는 같아요. 퇴직하면. 네. 시작하시기 전에 슬레이트 한번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큰가? 나에게 오마이뉴스는? 나에게 오마이뉴스란 철부지 서부원을 성숙시켜준 진짜 선생님입니다.